우리는 종종 중세시대를 낭만과 기사도의 시각으로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은 30에서 40세를 넘는 일이 드물었고 대부분은 어린 시절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생존자들도 기도나 부적으로 막을 수 없는 위험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치명적인 위협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던 시대였죠.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중세인들이 어떤 끔찍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메디벌 매드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쟁의 탐욕자들. 중세에는 마치 전 세계가 서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듯했습니다. 파이팅, 노르만 정복, 몽골족 등 사방에서 침략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군 전쟁, 장미 전쟁,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 실제로는 약 116년 동안 이어졌던 백년 전쟁 등 중요한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백년 전쟁은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왕들을 갈등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중세 역사상 가장 길고 파괴적인 전쟁 중 하나인 백년 전쟁 동안 15세기 초에 파리가 포위당했습니다. 부르주아 드 파리로 알려진 익명의 연대 기자가는 1405년부터 1449년까지 파리 시민들이 겪은 참혹함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파리 대학교에서 사제로 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고향인 파리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오를레앙 가문의 아르마냐크와 부르고뉴 가문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혼란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갈등은 반복해서 반니거리로 번져나왔고 결국 1418년에 피비린내 나는 아르마냐크 대학살과 같은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무려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병사들에게 포로로 잡혔든 아니든 발견된 모든 사람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처형당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거리로 끌어내어 무거운 도끼와 같은 무기로 자비 없이 즉시 죽였습니다.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 무기를 들지 않은 이는 없었고 지나가면서 바닥에 죽어있는 반역자들에게도 한 번씩 휘둘렀습니다. 그들을 지나치던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던 약한 사람들까지도. 더러운 배신자들, 너희는 분에 넘치는 운을 누렸을 뿐이야. 차라리 나머지도 다 같은 꼴이 되었어야 했는데 라며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파리의 주요 거리 중 살인이 일어나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쓰러져 죽은 뒤 약 91m를 걷는데도 못 미치는 짧은 시간 만에 그들의 몸에는 바지만 남고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베이컨 조각처럼 진흙 속에 더미로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광경이었죠. 그날 파리 거리에서 칼이나 다른 무기에 의해 522명의 남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집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래도 파리 사람들 입장에선 다행인 게 하나 있었던 듯합니다. 그날 밤 비가 너무 세차게 내려서 불쾌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들의 상처는 비에 너무나도 깨끗이 씻겨 내려가 아침이 되자 굳어버린 피만 남아있을 뿐 어떤 부패한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중에는 시골보다 도시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의 일상은 어디에서든 끔찍했고 아무런 잘못 없는 방관자라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식량은 점점 부족해지고 사람들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군대가 지나가는 길에 있기만 해도 마을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었죠. 마치 모든 사람이 표적이 된 듯했으며 민간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를 기사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백년 전쟁 당시의 기습 약탈은 흔한 관행이었습니다. 마을을 약탈하고 불태우는 일은 일상적으로 벌어졌고 이는 적의 자원과 사기를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세 후기에 새롭게 등장한 전술이 아니었고 이전에도 여러 번 사용된 바 있습니다. 특히 1066년 윌리엄 정보감이 헤이스팅스로 진군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민간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투에 참여한 누구에게나 위험은 매우 가혹했죠. 검과 화살은 끔찍한 상처를 남겼고 이 상처들은 뜨거운 인두나 거친 소장로 치료되었습니다. 사지는 마취 없이 절단되었죠. 누군가가 살거나 죽는 것은 종종 운에 달려 있었습니다. 감염은 흔한 일로 여겨졌고 열이 오르면 대부분 죽음을 뜻했습니다. 병과의 전쟁. 중세시대에 성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 중 거의 4분의 1이 5번째 생일을 맞이하기도 전에 사망했으며 위험은 출생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왕절개는 죽음의 문턱에 선 산모들에게만 시행되었고 출산이 복잡해지면 산파들은 기도와 추측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은 짧았고 유아기와 어린 시절을 지나면 대부분의 농민들은 45세를 훨씬 넘겨 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성홍열, 볼거리, 홍역, 백일해와 같이 어린 시절에 자주 나타나는 질병들은 종종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아리는 잠재적인 살인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잇몸을 절개하는 등의 치료법이 사용되었는데 이런 관행은 감염의 위험을 높여 어린 시절의 위험한 시기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항생제나 백신이 없던 세상에서는 작은 상처 하나도 감염이 되면 금세 치명적인 상황으로 번질 수 있었죠. 많은 부모들에게 대가족을 이루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녀 모두가 일상의 위험을 무사히 넘기지는 못하리라는 뼈아픈 예상을 안고 살았습니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알려지기 전엔 질병의 원인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 환경을 생각해보면 중세시대에 질병이 만연했던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중세 사람들은 나쁜 공기가 질병을 퍼뜨린다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도시에는 위생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쁜 공기는 악취가 났죠. 거리는 사실상 노천 하수구였고 동물들은 원하는 곳 어디든 돌아다녔으며 개인 위생은 선택사항이라기보다 거의 엄면 수준이었습니다. 당국은 어떻게든 공중보건을 시행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1332년 에드워드 3세의 캘린더 오브 크로즈롤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영국 도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크 시장과 집행관들에게 국왕은 왕국의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해당 도시에서 풍기는 지독한 악취를 몹시 혐오한다. 거리와 골목이 똥과 거름 그리고 다른 오물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고 막혀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들과 현재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 의회는 도시의 모든 거리와 골목을 이러한 오물로부터 성 안드레아 축일 전까지 청소하고 계속 깨끗하게 유지할 것을 명령한다. 이렇게 더럽고 악취가 나는 환경이 장티푸스, 발한열, 결핵, 폐렴, 그리고 끔찍한 흑사병 같은 질병을 퍼뜨리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에게는 매우 자명합니다. 그리고 한 번 병에 걸리면 중세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낼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세의학은 고대 그리스의 이론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죠. 의사들은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으로 이루어진 4가지 체액 이론을 따랐으며 질병의 원인을 이들 사이의 불균형에서 찾았습니다. 기이한 치료법으로는 사하요법, 사혈, 그리고 온갖 이상한 물약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치료법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데 특히 약초학과 세대를 거쳐 전해내려온 실용적인 지식에 기반한 것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많은 치료법들은 오히려 치명적이었습니다. 수은과 비소가 치료법에 사용되었고 납성군이 들어간 화장품도 흔했죠. 만약 의사를 고용할 만큼 부유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치료가 오히려 상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에도 실제로 큰 위험이 따랐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소해 보이는 부상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죠. 소독제도 없고 세균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던 당시 사람들은 상처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골마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봉합도 없었고 멸균 붕대도 없었으며 파상풍 주사도 없었죠. 수레에서 굴러떨어지거나 곡식을 타작하다가 베인 상처는 쉽게 궤저나 폐혈증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파그에 대한 갈망. 중세의 식량 공급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한 번의 흉작만으로도 굶주림으로 이어질 수 있었죠. 후풍, 가뭄, 곤충의 습격 등으로 한 해 농사를 망치면 중세인들은 곧바로 굶주림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식량 수입은 거의 없었고 소금에 절인 고기나 곡물도 썩거나 쥐의 피해를 입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1315년부터 1317년까지 북유럽을 강타한 대기근 동안에는 참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비로 농작물은 망가졌고 수많은 가축이 죽었으며 곡물 저장고는 거의 바닥나 버렸죠. 그러나 이것이 중세 사람들이 겪은 유일한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존 오브 포드니슨 스코틀랜드 국가연대기에 따르면 1310년에 스코틀랜드인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말고기와 기타 부정한 가축의 고기를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17년에는 아일랜드인들이 굶주림에 너무 시달려서 묘지에서 시신을 꺼내 그들의 두개골에서 살을 파내어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굶주림 때문에
여성들은 자기 아이들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 더블린에서는 식량 가격이 너무 치솟아 많은 가장들과 여러 사람을 부양하던 이들이 거지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잡아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연대기 작가 존 드 트로크로가 성 알반스 수도원에서 기록하기를 기근과 질병은 함께 찾아왔으며 썩은 음식으로 인해 감염된 이질성 질환이 거의 모든 사람을 무력화시켰고 그 뒤를 이어 급성 열병이나 인후 질환이 발생했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썩은 음식에 중독된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고 마찬가지로 짐승과 가축들도 쓰러져 죽었습니다. 존이 말한 질병은 곰팡이가 핀 곡물로 인해 발생한 맥각 중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세 시대에는 성 안토니오의 불이라고 알려졌던 이 질병은 고통스러운 경련과 생생한 환각 그리고 괴저와 같은 증상을 먼저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남은 사람들. 처벌은 흔했으며 심지어 무고한 사람들조차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중세의 사법은 가혹했으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그러했습니다. 초기 재판은 종종 결투, 불, 물과 같은 심판에 의존했습니다. 돼지 묶이듯 결박되어 물속에 던져지기도 했죠. 가까운 연못에 던져져 떠오르면 유죄로 간주되어 처형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가라앉으면 무죄였지만 안타깝게도 물에 빠져 익사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사소한 범죄조차 교수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처벌은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재가형, 낙인, 태형, 교수형 등이 그 예이며 국가 경찰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정의는 종종 소문과 지역 정치에 의존했습니다. 마법이나 이단 혐의는 사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였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던 가톨릭 교회 아래에서 이단은 사형에 처해졌으며 보통 화형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마녀 혐의는 주로 나이든 여성, 과부, 약초 치료사들을 겨냥했죠. 마법서나 가마솥 없이도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웃의 흉작, 죽은 소 한 마리, 혹은 앙심을 품은 이웃과의 과거 다툼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재판 자체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고 변호의 기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백은 종종 고문을 통해 강요되었으며 모든 유죄 판결은 마치 정의로운 선거처럼 여겨졌습니다. 중세에는 화재가 불가피했습니다. 양초와 노천 하독이 많았고 여름에는 잘 마른 부시기처럼 드는 초가 지붕의 목조 가옥들이 있었으며 바닥은 짚이나 골풀로 덮여 있었습니다. 마을들은 그야말로 화재의 덫이었습니다. 불이 나도 부를 소방대가 없었고 단 하나의 방치된 불꽃이 순식간에 온 동네를 태워버릴 수 있었죠. 중세 런던에서는 큰 화재가 여러 번 있었고 가장 오래된 기록은 1274년에 쓰인 고대 법률서에 나옵니다. 그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해에 서퍽대 화재가 있었으며 성 메리오버리 교회와 그곳에 예배당이 있는 다리 그리고 도시의 대부분이 불탔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안전보건 법규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석공들이 위대한 고딕 성당을 건설하던 중 비계에서 추락하곤 했습니다. 중세에는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적어 강가에서 빨래나 낚시를 하다 익사하는 경우도 많았죠. 중세에는 죽음이 삶 전체에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질병, 사고, 폭력, 혹은 부당한 처벌은 예고 없이 순식간에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중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 사이의 거리를 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생존이 얼마나 불확실했던 시대였는지도 알 수 있죠. 이번 메디벌 매드니스 에피소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새 영상을 올리니 알림 설정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근에 패트리온 채널을 시작해서 매달 한 편의 추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편의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상위 등급 후원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